현재 중국은 한국의 경제 정치 가운데 본격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바이든 미국 정부와의 첫 대담에서 난타전에 가까운 거친 말을 주고받은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주변국을 포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알래스카 담판에서 난타전을 벌인 뒤 이번 주에는 동시다발 제재와 세력 과시 행보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미중은 지난주 고위급 회담에서 홍콩과 신장 인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회담이 끝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 미국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 서방 동맹국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핵심 이익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던 중국도 즉각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북한 및 러시아에 이어 중동까지 보란듯이 밀착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구두로 친서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나타내면서 중국과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미국을 무시하면서 완전히 중국과 공고한 관계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에 북한에 연락을 했으나 아무런 답신을 받고 있지 못하며 무시당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북한 제재는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여기에 중동까지 합세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쿼드 연합 구축과 더불어 유럽까지 동원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정면 조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중국 대사를 조치하여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까지 대한 규탄까지 하며 갈등이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국 유럽 갈등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3,000대로 밀리는 현상까지도 나타날 정도로 긴장이 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트럼프 정부 때에는 경제 부분에서 충돌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핵심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서 신냉전의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자칫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이 갑자기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두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 때 전략적인 모호성을 띠면서 미중 간의 쏠림없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대놓고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은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중 간의 싸움이 경제보다는 체제와 인권 등 핵심 문제로 충돌하는 양상을 빚으면서 한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콩의 SCMP는 동아시아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각각 미국과 가진 고위급 2+2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미중 간 힘의 대결 사이에 끼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좀 더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이후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지만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국제질서 관련 부분에서 중국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리자청 정치연구센터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으며 중국에 경제적으로도 의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미일 공동성명을 보면 향후 중국과 일본 관계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고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한국에 적극 러브콜을 보내 이번 기회에 양국이 깊은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중국 화남 이공대 거하이 연구원은 미일 간 안보 동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일 간 독도 문제에 중국이 적극 한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독특한 조언을 합니다. 중국 푸단대 송루정 연구원은 중국이 한일 간 독도 문제를 적극 이용하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한중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애초에 한국에 계속해서 꾸준히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중국의 관영 언론 환구시보에는 한국이 미중 가운데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며 은근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놓고 미국 편에 선다면 지금 호주에 하듯 경제 보복이나 제2의 사드 사태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경제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은 거의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경제 부분은 한국이 중국에서 하루빨리 탈중국해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부분입니다. 게다가 한중 간에는 체제가 아예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 최근 미얀마 사태 군부의 뒤를 중국이 바치고 있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자유민주 체제인 한국이 중국과는 상극이며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한국을 포섭하려고 한들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으며
교류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제가 다르더라도 중국이 적당한 선에서 국가 간에 지킬 건 지키면 얘기는 다르겠으나 이미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적정한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중국 자본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중국을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한국의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여신강림과 빈센조, 중국 브랜드 PPL 사태부터 조선 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까지 드라마 시장에 불어닥친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작은 TVN 드라마 여신강림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한 여신강림은 극중 여고생들이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허거를 먹는 장면에서 중국 브랜드를 노출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창 인기리에 방영 중인 빈센조에서도 주인공 빈센조, 송중기가 중국 기업에서 만든 비빔밥을 건네받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빈센조의 비빔밥 PPL의 경우 최근 중국이 김치와 한복 등 우리 음식과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리를 빚는 상황에서 연출된 장면이라 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중국 브랜드가 내수용으로 만들었지만 청정원이 원료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누리꾼은 비빔밥 자체에 대해 남는 재료를 활용한 음식에 발끈한다는 등 우리 음식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청정원은 합작이 아니라 단순 납품이라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브랜드 PPL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SBS-TV 새 월화극 조선 구마사도 시청자의 매서운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2일 첫 방송에서 월병 등 중국품 소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작진은 충녕 대군, 장동윤이 중국 국경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서영 무당을 데려와야 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의주 근방이라는 장소를 정했다며 한양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비교적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중 감정이 거세진 최근 환경에서 시청자들의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가에서는 제작비 조달을 위해 PPL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반응이지만 반중 정서가 극대화한 상황에서 제작진이 좀 더 디테일에 신경 써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게다가 중국산 굴삭기 김치 영상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 납품되는 식료품에도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는 23일 최근 중국이 한국 전통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연이어 주장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제작진도 이러한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립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댓글 전쟁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전통문화를 꾸준히 알리고 시정 요구를 할 것은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아군 만들기에 적극 돌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중국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상 가장 심하게 반중 정서가 고조되어 중국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불가능하여 앞으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여 미중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테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